2018년을 보내는 마지막 해가 졌습니다. 시민들은 아쉬움 속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소망을 빌며 2019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국의 각계를 수놓았던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무주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새밑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량기 동파와 추위로 인한 환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제 4시간쯤 뒤면 올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2018년 마지막 해는 3시간쯤 졌는데요. 서해 해넘이 현장에 많은 도민들이 찾아 마지막 해를 보내며 아쉬움을 달래고 또 새해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부안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 현장을 조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붉게 물든 서해바다 위로 올 한 해 모든 시름과 추억이 저물어갑니다. 2018년의 끝자락을 비추던 해는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바다 너머로 자취를 감춥니다. 무술년 한 해의 기쁨과 고난, 성취와 아쉬움이 저무는 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부모님께 제대로 된 선물 하나 못 해드려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꼭 돈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저마다 희망을 품고 힘차게 출발했을 2018년. 이제는 미련을 버리고 올 한 해 아쉬웠던 기억들을 달집에 실어 모두 태워버립니다. 땅거미진 하늘을 밝힐 새해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마음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올 녀석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내년 초등학교 들어가서 건강하고 친구들하고도 많이 잘 지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은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우리 가족 똑같이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팍팍해진 지역 경제에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저무는 해에 실어보내고 사람들은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기해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세영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야 행사와 새해 해맞이 행사가 도내 각지에서 열립니다. 전주 풍남문에서는 밤 9시 45분부터 사물놀이 등 축하 공연과 자정 타종 행사와 불꽃놀이 등으로 올해를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합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임실 국사봉과 무주 향로봉, 부안과 군산 해돋이 공원 등 도내 각지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도내 첫 일출은 오전 7시 40분쯤이며 날씨가 흐리지만 구름 사이로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숱한 곡절과 사연을 뒤로 한 채 2018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전북의 무술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 한국GM이 예고한 대로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의 지역 경제는 추락했고 회생 방안도 없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곳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다행히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고 특별법 제정까지 새만금 개발이 관심을 모았지만 개발 계획 훼손 논란이 맞물려 결과는 기대에 미흡했습니다. 한국 GM 사태 2주 뒤 치러진 지방선거. 여당의 민주당이 선출직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고 특정당 독점의 파장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앞서 대한방직 부지에서는 143층 초고층 타워 건립 계획이 갑자기 불거져 도시개발에 시민 공론의 필요성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뜨거웠던 지난 여름, 관측사상 유례가 없었던 폭염은 일상생활 방식까지 바꾸게 할 정도로 기상이변의 우려는 경고 이상이었습니다. 집단 안발생으로 고통받았던 익산 장전마을에서는 인근 공장 폐기물이 원인일 수 있다는 놀라운 주장이 나와 환경오염의 무서움을 일깨웠습니다. 가는 내내 저의 손을 주무르며 깍지를 끼고 연초부터 전국을 달군 미투 운동은 도내 학계와 문화, 연극계로도 빠르게 번져 사회적 약자를 향한 침묵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도내 노동시장에도 변화를 예고했지만 동시에 영세 제조업과 자영업계에는 현실적인 과제를 남겼습니다.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은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K리그 6번째 우승까지 하반기에 이어진 전북체육의 성과는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특히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이 124년 만에 국가기념일을 갖게 된 것은 전북의 자긍심을 새롭게 하면서 내년을 기대케 한 의미 있는 마무리였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새밑 한파가 도내 전역에서 기승을 부렸습니다. 살을 애는 강추위 속에 시장에는 손님들 발걸음이 끊겼고 수도 계량기 동파와 차량 방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새밑 한파가 몰아닥친 전주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상인들이 시린 손을 비벼가며 장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추우니까 고생이 많죠. 손도 시렸고 얼굴도 시려서 동상 걸려갖고. 얼어붙은 농작물을 녹여가며 온종일 손님을 기다려보지만 찾는 이가 없어 매출도 뚝 떨어졌습니다. 추워서 얼어가지고 손님도 없고 나가도 않고. 2018년의 마지막 날 한파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동장군은 여전히 기세를 떨쳤습니다. 무주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5.4도까지 곤두박질 친 가운데 군산 영하 9.5도, 전주 영하 8.7도를 기록했으며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강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각 가정의 수도관 계량기가 터지는 등 일상에서의 불편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도내에서 접수된 계량기 동파 신고는 74건. 수도관 내부에 생긴 얼음이 취약 부위인 계량기를 뚫고 나온 것인데 주로 단독주택이나 복도식 아파트에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차량 방전 사고도 잇따라 국내 한 보험사 기준으로 일주일 새 도내에서만 무려 3,700여 건이 신고됐으며 저체온증과 동상에 걸린 사람도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기온이 영하 9도에서 6도로 춥겠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수 있으니 해돋이를 준비하는 분들은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추위가 계속되다가 이번 주말쯤에나 포근한 날씨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관행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도전으로 농업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2018년 최고 농업기술명인 5명 가운데 2명이 전북인이었는데요. 농업과 축산 분야에서 새 바람을 일으킬 기술 명인들을 유룡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누런 벼 이삭과 달리 흑진주처럼 까만 벼 이삭이 도전기계로 흘러들어갑니다. 껍질을 까내도 까만색이 그대로인데 항산화 효과가 높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요즘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제에서 19농가가 재배하는 유생미인데 검정색, 빨간색, 초록색 등 색상도 다채롭고 아름답습니다. 이들 농가 대표로 적진주 찰벼, 노건 찰벼, 신토 흑미벼, 드림 흑향 찰벼 재배에 성공한 장수용 씨는 쌀의 다양성을 증진한 공로로 명인에 선정됐습니다. 재배에도 번거롭고 수확량도 적지만 항암 효과에 뛰어나고 당뇨에도 좋은 특수미를 재배하고 공급할 수 있어서 여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크셔나 랜드레이스 같은 흰색 양돈 대신 까만색의 버크셔에 한평생을 바친 농부도 명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육질이 탁월하지만 성장이 더디어 축산인들이 외면한 버크셔 품종을 국산화해 버크셔 K라는 이름까지 달았습니다. 뒷다리살로 국산 하몽을 만들어 삼겹살에 치중된 국내 식문화에 도전장을 낼 정도로 앞서가는 축산인입니다. 연구자로서 이렇게 좋은 계통을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도 하나의 보람이고 날로 높아지는 소비자의 그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고기를 만들었다는 것도. 지평선 들녘에서는 오색미가, 지리산에서는 까망돼지가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전북 농촌의 관행보다는 도전과 변화의 의지가 싹틀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시청사에 가보신 분이라면 사무실 찾기도 어렵고 비좁은 주차장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요. 지은 지 30년이 넘다 보니 직원들이나 민원인 모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인근 건물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빽빽이 주차된 시청 주차장.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나마도 의회까지 열리는 날이면 아예 주차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차 갖고는 못 와요. 여기 일반인들 와갖고 이런 차 받치기가 힘들죠. 주차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600여 명의 시청 직원 절반인 18개 과가
청사가 아닌 주변 건물 2곳에 나뉘어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쩌다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헛걸음을 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35년 전 지어진 현 청사는 워낙 비좁아 전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사무실을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두 건물의 관리비로만 매년 5억 4천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도 33억 원, 연간 임대료는 8천만 원에 달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현재 임대에 쓰는 현대해상 건물을 사들여 흩어져 있는 부서들 한 대 몰 계획입니다. 만약 그들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또 협상을 해서 가격 결정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전주시는 만약 현대해상 건물을 매입할 경우 광장 옆 도로를 주차장으로 전용해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15로 2017년보다 1.7% 증가했고 연간 신선식품지수는 117.24로 전년 대비 5.1% 상승했습니다. 이는 쌀과 고춧가루 등의 가격이 올라 농축수산물이 4.9% 상승하고 석유 가격 인상으로 공업 제품이 1.7% 상승한 데다 서비스 요금도 1.6% 인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동이 잦은 연말 연시 조류 독감과 구제역 방역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연말 연시 기간 과거 AI가 발병했던 정읍과 김제, 고창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소와 염소의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 구입이 저조한 농가에는 백신 접종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무술년 마지막 날인 오늘 자치단체들은 종무식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으며 전주시는 자랑스러운 전주사람 시상식으로 올해 업무를 마쳤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전주 첫 마중길에 당산나무와 소망 등이 설치됐습니다. 전주시는 첫 마중길 중앙에 심은 300년 된 팽나무 앞에서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소망 등 160개와 소망지를 달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김제 로컬푸드 직매장과 구내식당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도는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14개 시군으로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창 고인돌 박물관이 건립 10년 만에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됐습니다. 고인돌 박물관은 이번 등록으로 소장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엔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유한회사 이룸건설에서 100만 원 보내왔습니다. 주식회사 이룸에서 100만 원 보내왔습니다. 보내주신 성금에 감사드립니다. 주민 반대로 논란이 돼온 완주 테크노밸리 폐기물 매립장이 백지화됐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설치하려던 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은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단 내 일반과 지정 폐기물 100여 톤을 매립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익산시장과 동료 기자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익산의 한 인터넷 매체 기자 56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익산시장 SNS에 시장에 대한 허위 댓글을 달고 동료 기자 2명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후속 대책으로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사학의 재산 국고 환수가 핵심인 사립학교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정부의 후속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남원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에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도내 경제계가 새만금 공항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살리기 도민회의와 농협전북본부 등 도내 경제인 단체들은 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균형 발전과 새만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관계 정부 부처와 협의해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주 효자동 효림공원에 생태놀이터가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아파트 밀집 지역인 효자동 효림공원에 내년 5월까지 총 4억 원을 들여 생태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태놀이터에는 자연 재료를 활용한 체험형 놀이기구와 그늘막, 안전 울타리 등이 설치됩니다. 내년부터는 학교 운영비 일정 비율이 학생회 예산으로 배정되는 등 학생회 자치 역량 강화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 운영비의 1%를 학생회 관련 예산으로 의무 배정하고 감사를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당 300만 원에서 1,000여만 원까지 학생회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어 학생 자치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